세계 최강 석유 왕국 사우디가 절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사막에서는 풀 한 폭이 키울 수 없었거든요. 미국의 첨단 기술도 유럽의 혁신도 이스라엘의 기적도 모두 무릎 꿇은 그 죽음의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우디 왕실이 마지막 카드로 꺼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견된 사우디 연구원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농업 강국도 아닌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물 한 방울도 귀한 사막에서 98% 물을 아끼면서도 수확량을 10배나 늘린 비밀. 50도 폭염과 치명적 모래폭풍까지 이겨낸 놀라운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우디 왕자를 직접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았을까요? 한 사우디 청년의 충격적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파이살 알라히브입니다.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리야드 중심가에서 차로 1시간만 나가면 끝없는 모래바다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절망과 마주했어요. 또 실패네요. 저는 시들어버린 토마토 모종을 손에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점적관계 시스템이었어요. 지난달에는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 그전에는 미국의 수경재배 시스템을 시도했었죠.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 하나하나는 모두 수입품이에요. 매년 300억 달러를 식량 수입에 쏟아붓고 있었죠. 저는 그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나세르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파이살 앉아봐. 국장님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어. 어디인가요? 한국이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국장님, 한국은 농업 강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나세르 국장님이 책상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래서야. 좁은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거든. 1960년대에는 우리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어. 그들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봐.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농업 기술까지 뛰어나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영상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도시에서 건물 안에 거대한 농장이 있었어요. 물은 98%나 절약하면서도 일반 농장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환경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작물들이 토양 없이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다시 저를 붙잡았어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파이살, 정말로 한국 기술을 믿는 건가? 동료 아흐메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있는 나라잖아. 우리 사막 기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의 10배가 넘는다는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세르 국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어.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는 많았지. 그런 조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해야겠죠. 맞아. 그래서 그들의 기술은 다른 거야.
풍족한 환경에서 만든 기술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나온 지혜거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수직 농장이라는 개념도 처음 알았고, 인공지능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물 사용량이었습니다. 일반 농장에서 토마토 1kg을 기르려면 물 200리터가 필요한데, 한국 스마트팜은 고작 4리터만 쓴다는 거예요. 98% 절약이라니, 이건 마법 같은 일이었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공식 자료였어요. 게다가 실제 사막 지역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영상이 있어요. 몽골의 사막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독한 겨울에도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거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야. 동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히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죠. 나세르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국장님도 눈을 반짝이셨어요. 좋아, 파이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봐. 우리 팀을 이끌고 가서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 통할지 알아오는 거야.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시티 같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와! 팀원 중 한 명인 오마르가 감탄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나? 저는 아직 무덤덤했어요.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현대적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겉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울로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기 봐. 저는 차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옥상에 뭔가 있어.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옥상 정원이에요. 서울시에서 도시 농업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도시 농업이라.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채소를 기르다니 땅이 부족한 나라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 올랐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123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거대한 회로판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이 타워를 짓는데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는 설계, 지진에도 견디는 구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기술이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높고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어요. 우리 사막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저녁에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하천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복개도로였는데 다시 하천으로 복원했다고 하더군요. 와, 이것 봐. 팀원 사미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 정말로 맑은 물 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자연을 되살려낸 거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낸 나라였죠. 내일 드디어 스마트팜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농촌진흥청으로 향했어요. 김하윤 박사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여성 과학자셨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살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하윤 박사님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팜 연구동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건물 안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층층이 쌓인 선반에서 수천 개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경재배예요. 김하윤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뿌리가 영양분용에게 직접 닿아 있죠. 흙이 필요 없어요. 저는 상추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뿌리들이 투명한 물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보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박사님, 이 물은 얼마나 자주 갈아주시나요? 갈아주지 않아요. 순환 시스템이라 계속 재활용되거든요. 식물이 먹고 남은 물은 다시 정화해서 사용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박스 안에 완전한 농장이 들어있었어요. LED 조명이 태양 대신 빛을 주고 컴퓨터가 모든 환경을 제어하고 있었죠. 이 컨테이너 하나로 연간 몇 가구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100가구 정도는 충분해요. 김하윤 박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40제곱미터 공간에서 말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일반적인 농장과 비교해보니 같은 면적에서 20배 이상의 효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하윤 박사님이 또 다른 컨테이너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실제로 1년간 테스트한 시설이에요. 문을 열자 더운 바람이 확 몰려왔어요. 내부 온도를 사막 환경과 동일하게 맞춰놓았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이었죠. 모래폭풍 시뮬레이션도 해봤어요. 박사님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물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특수 필터 시스템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팀원 오마르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1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김하윤 박사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수확량도 일반 농장의 10배였고요. 저는 그때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요. 이 기술이면 우리 사막에서도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박사님,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뭔가요? 다른 나라 기술과 뭐가 다른 건가요? 김하윤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껴 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우리 기술의 철학이에요. 그 말이 저의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지혜가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스마트팜 기술로 가득했죠. 나세르 국장님께 보고할 때도 제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국장님, 이 기술이면 정말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물은 98% 절약하면서도 수확량은 10배예요. 나세르 국장님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정말인가? 네, 직접 봤어요. 몽골 사막에서 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실제 데이터까지 있어요. 그날 오후 급하게 왕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칼리드 빈 나임 왕자님이 직접 참석하셨어요. 저는 평생 왕족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없어서 떨렸습니다. 파이살 연구원. 왕자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정말로 우리 사막에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가? 네, 전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부족함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낸 거죠. 왕자님이 자료를 꼼꼼히 보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좋다. 리야드 외곽에 시범단지를 만들어보자. 예산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제한 예산이라니. 왕실의 결단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달 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사막에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김하윤 박사님과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와, 정말 사막이네요.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끝없는 모래 언덕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농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약간 불안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와 실제 우리 사막은 조건이 달랐거든요. 가능해요. 김하윤 박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외부 오염물질이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설치되는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트럭이 사막 한복판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았는데 마치 우주선이 착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력 연결, 물 공급, 통신 시설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컨테이너 안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씨앗을 심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토마토 모종을 수경재배 시설에 옮겨 심었어요. 흙 한 줌 없는 곳에서 이 작은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잘 자라라. 저는 작은 모종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사막에서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팜을 찾아가는 제 발걸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우디의 여름 태양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면서 스마트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온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컨트롤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식물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겨우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분이 가져온 건 특수 차열막과 냉각수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컨테이너 외벽에 은색 반사막을 설치하고 냉각수가 벽면을 따라 흐르도록 만든 거였죠. 이렇게 하면 외부 열을 80%까지 차단할 수 있어요.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설치한 지 2시간 만에 내부 온도가 25도로 떨어졌습니다. 시들었던 식물들도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어요. 한국 기술의 저력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모래폭풍이 몰아쳤거든요. 하늘이 누렇게 변하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보통 모든 활동을 중단해요. 현지 직원이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저는 스마트팜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어요. 모래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저는 제일 먼저 스마트팜으로 달려갔어요. 컨테이너 외부는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식물들이 전혀 영향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수 필터링 시스템이 모든 모래를 차단해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으세요. 김하윤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은 몽골에서 황사를 견뎌낸 기술이거든요. 그날 저는 정말로 확신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우리 사막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모래폭풍 다음 주에는 사우디 현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정말로 이 시설이 모래폭풍을 견뎌낸 거예요?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보세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기자들이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은 진짜 사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기자가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사막의 극한 환경을 이겨낸 거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파종한 지 정확히 6주 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와! 저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상추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오이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싱싱했습니다. 맛을 봐야죠.
김하윤 박사님이 토마토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물을 거의 쓰지 않고 기른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요. 이게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가 맞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예요. 박준성 엔지니어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칼리드 빈 나임 왕자님이 직접 시범단지를 방문하셨어요. 왕자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주변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자란 채소인가? 왕자님이 상추를 한 입 따서 드셔보셨어요. 네, 전하. 물은 일반 농장의 50분의 1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왕자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놀랍군. 이것이 바로 사우디의 미래다. 그 자리에서 왕자님이 전국 확산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3년간 전국에 1000개의 스마트팜을 건설하겠다.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1000개라니 상상도 못할 규모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생 타리크 알살만이 시범단지를 견학하러 왔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정말 신기해요. 타리크가 LED 조명 아래서 자라는 식물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컴퓨터로 농업을 한다니요. 관심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저도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유학 갈 수 있을까요? 타리크 같은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농업을 낡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보고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말 자이르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희 팀에 합류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파이살 선배님,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말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성의 섬세함이 스마트팜에는 더 필요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아말은 환경 제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식물들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거든요. 왕자님의 발표 후 6개월 만에 전국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농업대학에서는 스마트팜 전공 과정까지 신설했습니다. 이제 농업이 첨단 산업이 되었네요. 나세르 국장님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총괄하는 특별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파이살 축하해. 나세르 국장님이 임명장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특별대사라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막에서 실패한 모종만 바라보던 제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AE의 압둘라 장관이 직접 시범단지를 방문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UAE에서도 도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에서도 연달아 시찰단이 왔어요. 모두들 사우디의 스마트팜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사우디가 한국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제 언론에 실렸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석유부국인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운다는 게 화제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배워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1년 후 전국의 스마트팜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량 자급률이 30%나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채소를 수입했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고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아말 같은 여성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타리크는 결국 한국 유학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파이살 선배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한국에서 더 발전된 기술을 배워서 돌아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타리크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첫 번째 스마트팜을 찾아가요.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초록색 희망이 자라고 있는 거죠. 김하윤 박사님과 박준성 엔지니어님도 가끔 사우디를 방문하세요. 이제는 저희가 한국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어요. 파이 살림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김하윤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한국 기술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저는 확신해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위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걸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기술을 전해준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희망을 전해준 거였습니다. 사막에 피어난 이 작은 기적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막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자원이 풍부한 사막 국가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게 배운 미래.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